네,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뭐 주식을 빼고는 다른 거는 진짜 개뿔도 모르는데요. 최소한 주식에 관련돼서는, 누구한테, 예, 그냥 말로만, 주둥이만 나불거리는 게 아니라, 뭐, 제가 만약에 전문가로 전화를 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 내줄 수 있는 웬만한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저는 자신감도 있고요. 또, 방송을 하더라도 또 제가 전문가였을 때,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와, 이런 거를 내가 하지 못했구나. 그런 부분을 제가 방송하면서 채워갔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예, 충분히 저는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는요, 그렇게, 주식 말고 다른 이야기를 할 때 제가 그렇게 위축됐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제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는 기업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워낙 예, 다양한 나라를 많이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365일 중에 280일을 호텔 생활을 할 정도로 그렇게 출장이 잦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웬만한 국가들을 다 가본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면 그냥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가방 하나 이렇게 둘러매고 여행 떠나고 그래서 여행을 좋아하고 그리고 많이 가보고 근데 남자친구와 저와 이제 얘기를 하면 남자친구는 어떤 저의 이 직업을 잘 모르니까 그리고 저의 직업도 모르지만 어떤 저의 스타일을 옆에서 잘 모집 못했기 때문에 뭐 이런 거죠. 아니, 자기야, 뭐, 그냥, 아니, 뭐, 방송하고, 뭐, 좀, 혼자 한번 여행 한번 다녀봐. 전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제가 뭐, 예를 들면, 우리 다음에는 뭐, 일본에서 만나자, 뭐, 다음엔 뭐, 대만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를 하면, 저는 완전 머리가 멘붕 되는 거예요. 와, 처음에, 일본 가자 그랬을 때, 와, 나 일본에 대해서 진짜 개뿔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예. 근데, 그런 게 사실 남자친구랑 약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전 너무 쪽팔렸어요. 왜 나는, 주위 보니까, 뭐, 저와 같은 뭐 연령이나 이런 분들 보면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경험도 많고 막 그런데 나는 지금까지 왜 이러고 뭐 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에 제가 너무나 슬펐고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되게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이런 거죠. 야, 너는 주식 아니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뭐 나 다른 거 그리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제가 뭐 몰라도 약간 뭐 아는 척하는 그런 게 좀 예,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몰라? 뭐 모르면 어때? 모를 수도 있지. 야, 너는 주식 아니야? 뭐 이렇게. 예. 근데 그런 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이름의 증권 바닥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예, 기죽지 않고, 그리고 단순히 주둥이로만 나불거리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도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런,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물론 그러기 위해서 저의 30대를 예, 다 쏟아 부었지만 저는 그때 그렇게 제 인생이 슬퍼 보였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뭐 연애도 막 이렇게 뭐 롱디가 아니라 이렇게 막 가깝게 막 만나고 막 사랑하고 여행도 자주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근데 저는 사실 먹는 거에 있어서는 진짜 왜 그냥 약 하나를 먹으면 왜 배부르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좀 빨리 좀 상용화 됐으면 좋겠다. 아, 주식해야 되는데 뭘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뭘 챙겨. 그래서 저는 이렇게 먹는 건 잘 먹는데 뭘 먹지? 뭐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런 거는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야, 내가 인생을 되게 잘못 살았구나. 나 왜 이러고 살았지라고 되게 후회했는데 지금 정도 되니까 그래, 뭐, 아니, 뭔가를 하나 좀 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모를 수도 있지. 너는 주식 아니야? 뭐, 이렇게, 예,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저는 그렇게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주식이 아니어도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저보다 약간 나이가 어린 분들은 아마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방황하실 거예요.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는 일인가 아닌가부터 시작해서 많이 방황하실 텐데, 무언가를, 예, 깊숙이 집중이 하면
뭔가 하나 얻어 걸려서 아는 부분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40대가 되면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신이에요. 그러면 한 40대가 되면요.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로 내가 뭐 말을 하던 실천을 하던 그럴 정도가 된다면 저는 그 인생이 굳이 다른 거를 몰라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해도 뭐 다른 거 개뿔도 몰라도 그래도 어디 가서 나 뭐 주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깨에 힘이 좀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혹시 30대 혹은 40대 초에 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맞나? 나 왜 이게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이런 것 다양한 걸 모르지? 뭐 그리고 요즘에 같은 경우는 특히 이 매스컴 때문에 많은 거를 알아야 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죠? 모르면 왠지 왕따 당할 것 같고 바보 같고 뭐 요즘에는 인싸가 되기 위한 방법 막 이런 건데 저는 그런 거 다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한 가지의 뭔가 한 가지를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예. 그리고 그게 제 생각에는 뭐 30대 이르면 한 30대 후반. 그지? 뭐 빨리 뭔가의 어떤 그 달인이 된다, 고수가 되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방황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맞는 건지, 나는 왜 다른 거를 모르는 건지,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건지 그렇게 좌절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집중적이고 전문적으로 뭔가 한번 열정을 쏟아 부으시면 여러분들이 제 나이가 되면 어디 가서 어깨 힘 빡 주고, 어떻게 한번 나 이런 일에 그 종사하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 뭐 그렇게 예, 얘기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예. 자, 7월 15일 월요일 뉴욕 주식시장을 좀 돌아볼 텐데요. 제가 7월 15일 월요일 뉴욕 증시를 보면서 생각 드는 건 뭐냐면, 그냥 뭐라 그럴까요? 조심. 예, 조심. 뭔가 훼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제가 요즘에 그 TV에서요. 옛날에 제가 조금 전에 저는 여행 같은 것도 가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2007년도, 2008년도에 막 그때 제 유일한 낙이 뭐였냐면 그 KBS에서 했던 1박 2일 방송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만족이죠. 예. 그리고 스트레스 엄청 막 소송 걸리고 막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같이 가족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힘든 거 티 안 내면서 일요일 저녁에 그 1박 2일 보면서 그냥 뭐 예를 들면 MC몽이든 강호동 씨든 뭐 이수근이든 막 이렇게 막 몸개그를 하고 웃기고 막 이런 것들 보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까르르까르 울으면서 저는 스트레스를 해소했거든요. 근데 그 1박 2일을 요즘에 이제 그 KBS 그 조이 TV에서 그 재방송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7월 15일 월요일 뉴욕 증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났냐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어떤 연못에 얼음이 이렇게 얼었는데요. 거기에 이제 뭘 하여튼 던져서 그거를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진 사람이 얼음 위에 있는 그거를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 은지원 씨가 걸립니다. 그래서 연못에 얼음이 있는데 사실 그 연못의 얼음이 잘못 이렇게 힘주면 와장창 깨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살살 움직이는, 예. 그래서 은지원 씨는 그 얼음에 있는 그걸 가서 잘 하는데 그 다음에 멤버들이 막 장난치고 까불다가 막 거기 막 빠지고 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7월 15일 월요일 날 뉴욕 증시를 보면서 1박 2일의 그 장면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떻게 그 연못이 깨질까? 조심조심. 왜요? 뉴욕 증시 깨질까봐 조심조심. 뭐 시티그룹이 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좋은 순이익을 발표했는데 뭐 이게 뭐 채권 거래 플랫폼인 그 부분을 제외하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근데 이것도요.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고 볼륨을 일단 최대한 줄여서. 왜냐하면 지금 시장은요. 이제 어느 지경이 되냐면 시장이 마치 미쓰리처럼 의심병에 걸립니다. 야, 진짜 금리 인하하면 경기가 좋아질까?
그리고 진짜 2분기의 실적이 전문가들이 말씀대로 안 좋다고 하는데 정말 2분기가 바닥일까? 이제 사람들은요, 점점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의심에 부합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 의심에 부합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포장할 수는 없어요. 대신 어떻게 얘기합니까? 조심스럽게 얘기하죠. 그래서 7월 15일 날 뉴욕 증시는 딱 그 모습이었습니다. 다우지수 0.10% 상승했고 나스닥이 0.17% 상승했고 S&P 500이 0.02% 상승했습니다. G5준만큼 상승했어요. 자, 국제 금값은 전일 대비 온수당 0.1%, 1.3달러 상승해서 1413.5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WTI가 전일 대비 배럴당 63센트, 1.1% 하락해서 59.5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자, 허리케인 베리가 생각보다는 약화됐어요. 그래서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자, 그리고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미국이 핵합의에 따라 먼저 제재를 철회하고 이란을 그만 괴롭히면 그 시점에 우리 이란은 미국과, 즉 그들과 기꺼이 협상하겠다. 아,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대화로 풀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어떤 분석이 제시되면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감이 완화될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국제 유가는 하락합니다. 자,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서 중국이 미국한테 어떤 완화적인 얘기를 했다. 근데 그거는 완화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중국 스타일이에요, 그냥. 근데 중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이 언제 미국한테 먼저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중국은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국이 공격하면 대응하는 수준이었고요. 대신 중국이 일관성 있게 주장했던 게 뭡니까? 공정하고 평등하고 호혜적으로. 제가 그랬잖아요. 중국은 미국 위에 있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단지 그냥 미국, 에이, 같이 잘 나가는 나라들끼리 왜 이래. 그냥 우리 중국은 니네 위에 있고 싶은 생각은 없고 그냥 어깨만 같이 좀 겨누자. 근데 미국 입장에서 뭡니까? 어디 들어온 신입이 어디 쫄따구가 아예 같이 나이 먹어가는 처지에 야, 우리 그냥 야자하자. 이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입장에서는 하늘 위에 태양이 두 개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미국은 어디 저 중국 저 싸가지 없게 우리와 어깨를 겨누라 그래 이런 거고 중국은 야, 내가 니네 위에 있겠다고 했냐? 그냥 같이 좀 가자고 이거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미국과 협상을 할 때 우리는 미국과 대화하고 싶다. 대신에 전제 조건이 있죠. 공평하고 호혜적이고. 근데 그 공평하고 호혜적인 게 공정한 그런 게 미국으로 하여금 미국은 얼마나 어려운 거겠습니까? 그것처럼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이란을 미국과 기꺼이 협상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아주 묘한 기질이 있습니다. 근데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협상한다 그랬을 때 어떤 전제 조건을 걸었습니까? 미국이 핵 합의에 따라서 먼저 이란 제재를 풀어주고 그리고 이란 좀 그만 괴롭히면 그때 가서 대화하겠다라고 했죠. 이거 여러분 미국 입장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은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고 안 되지만 저는 우리나라 말이고 영어고 일본어고 끝까지 들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지 않는다면 저는 상대방의 의중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 물론 이란 대통령이 미국과 얘기하겠다고 얘기한 거는 이런 심리도 있을 거예요. 지금 미국이 야, 호르무즈 지역 지나가는 유조선을 왜 우리 미국이 이거 보호해줘야 되냐? 야, 니네들도 돈 내. 돈 없으면 파병해. 그래서 지금 연합군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란 입장에서는요.
연합군을 만들기 직전에 그러니까 미국한테 계속 깝죽거렸죠. 왜 깝죽거렸습니까? 어이, 트럼프, 너 평화 대통령이라며? 어디 한번 우리가 이렇게 깝죽거렸는데 네가 안 치고 백이냐? 이래서 이란은 아는 거죠.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때문에 이란이 그렇게 깝죽거려도 이란을 공격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란이 깝죽거렸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어시고 저것들 봐라. 연합군을 만드네. 그러면 연합군은 여러분 이란을 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미국이 먼저 제재를 철회하고. 자, 그랬을 때 이 부분에서 두 나라가 이란과 미국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이건 언제든지 다시 우려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요, 7월달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6월달에 마이너스 8.6이었는데 7월달에 4.3으로 상승했다. 자, 시장 전망치는 1.0으로 예상했는데 시장 전망치보다 잘 나왔다.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해드렸죠. 어제 방송에서 제가 지금 어떤 시장의 그 안 좋은 부분을 걱정한 때 제가 너무 잘 나가서 뭐 내가 정점을 찍고 있는데 그 정점에서 꺾일까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가장 잘 나갈 때 주변을 돌아보면 문제점이 안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 후반부터 아마 이번 주에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의 경제 지표는 잘 나올 겁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와, 미국 경제 지표도 좋고 금리도 인하하고 앞으로 주식시장 더 좋아질 것 같아. 그럼 뭐 해야 돼요? 탈탈 털어! 집 팔아! 몰빵해! 주변 사람들한테 야 적금깨. 지금 너 적금할 때가 아니야. 야 그거 적금 이제 얼마나 된다고. 빨리 은행 가가지고 적금해가지고 주식하자.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꽃뱀이 남자를 호릴 때 예. 이런 얘기 또 하면 안 되는데 뭐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예. 무섭습니다. 주식시장이 여러분들을 꼬실 때요. 그렇게 꼬십니다. 미국이 경제 지표가 그동안 되게 안 좋았는데 미국이 이제 금리나 하고 이러니까 경제가 다시 좋아지려고 경제 지표들이 막 이렇게 좋아지는구나. 이렇게 뭔가 투자자들을 무장해제 시키는 순간 예, 위험은 닥쳐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 경험담이었습니다. 예. 기획방송, 유료방송 2부 들으시면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안 좋아질 것 같다가 뭔가 조금 돈이 이렇게 융통되고 그러면 그래 다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엉뚜당뚜하는 곳에서 일이 터집니다. 그건 저는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반복이 되기 때문이죠. 물론 그 어떤 수석 애널리스트가 물론 미국이지만 미국의 어떤 수석 애널리스트가 개또라이 같은 소리를 했죠. 뭐 2000년도 IT 버블도 없고 2008년도 시스템 붕괴도 없고 뭐 그래서 미국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다. 정말 정신 나간 소리거든요. 왜 그렇게 따지면 왜 네덜란드 그쪽에서 옛날에 그 튤립 버블이 있을 때 그러면 그 튤립 버블 생기면 그런 거 비스무리한 거 또 생기면 안 되죠. 근데 어차피 튤립 버블이나 2008년도의 금융위기나 소재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인간의 욕망과 탐욕이 막 그냥 몰빵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거고. 그래서 저는 그 미국의 수석 애널리스트가 뭐 미국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다. 정말 개또라이 같은 소리예요, 그거. 저는요, 진짜 그 얘기에다가 야, 진짜 그런지 아는지 나랑 우리 목숨 걸자라고 할 정도로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개소리거든요. 자, 앞으로 나오는 최근 이제 조만간 나오는 아마 이번 주든 아마 이제 하다못해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으니까 그동안 신규 주택 판매라든가 기존 주택 판매 같은 것도 안 좋았었는데 아마 그런 지표들도 좋아질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문가들이
보세요, 여러분. 다시 이제 금리 풀고 경기 지표 좋아지고 있죠? 자, 주식시장 더 갑니다. 자, 이럽니다. 100% 그럽니다. 예. 근데 아니라고요, 저는. 예. 제가 그런 경우를 원투데이 겪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 결국 심리예요, 심리. 예. 돈을 풀 거고 경제가 풀릴 거고. 여러분 2008년도에 예, 미국이 금융위기 직전에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2008년도에 미국이 뭐 걱정스러운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렇듯이 지금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도 하고 경제 지표도 좋아지고 걱정 근심이 없어질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그게 이제 예, 그 불행의 서막이 시작되는 거죠. 자, 프랑스 이야기를 보면 프랑스에서 지난 11일 상원에서 페이스북, 알파벳 등의 미국 대형 기술 기업 영향을 끼칠 기업들에게 디지털세 법안 통과시켰습니다. 자, 미국은 프랑스 특산품인 와인 등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할 생각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요, 이 와인이라는 녀석이 프랑스에서 생산되는 거지만 관세는 유럽연합에서 공통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결국 프랑스의 디지털세로 인해서 유럽과 미국의 관세 전쟁이 예, 좀 격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잘 버티죠?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중국의 외환 보유고 막대 그래프로 그려보면 우상향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지금 우리가 그냥 농담 삼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생각으로 잘 버팁니다. 자, 중국의 2분기 GDP 증가율 6.2% 기록했어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자, 1분기에는 6.4였는데 2분기에는 6.2였다. 부진했다. 이걸 부진했다고 표현합니까? 아니에요. 이건 부진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6월달 산업생산도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 6월달 소매 판매도 지난 5월달에는 8.6이었는데 9.8로 상승. 여러분 제가 지금 최근 경제를요. 촛불이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화려하게 탄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촛불 꺼지기 직전에 그 화려함을 보셨습니까? 그게 깜깜한 방에 내가 촛불을 켜고 있는데 촛불이 그냥 타다가 마지막에 이제 꺼지기 직전에 가장 화려할 때 그때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촛불 한번 태워봤거든요. 그러면 그 촛불이 마지막 타기 전에 가장 화려하게 빛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방안도 환해져요. 하나 그렇게 뭔가 좋아질 것 같으면 다 좋아질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 드리면 아이 저것이나 저거 내가 유료 방송 돈 내고 들었는데 또 저런 헛소리하는 이렇게 좀 약간 섭섭해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그 유료 방송에서 무슨 얘기 드렸냐면 이런 얘기 드린 거예요. 주변에 걱정 근심이 없어요. 걱정거리 하나도 없어요. 근데 불행이 시작되더라고요. 우리가 하다못해 아이고 지금 경제 지표가 안 좋은데 아유 금리 인하해서 될까? 아이고 효과가 있을까? 라고 하면 오히려 증시가 몸을 사립니다. 조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상황이 뭡니까? 금리를 인하한다고 했더니 벌써 경제 지표들이 올라가고 있어. 야,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안심해요. 주식 사요. 집 팔아요. 탈탈 털어요. 신용 질러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투를 잡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 바닥에 있으면서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자, 중국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은 이제 중국이 키를 쥐고 있고요. 여러분,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야기, 뭐 요즘 뭐 크게 그렇게 부각됩니까? 안 되죠? 예. 자, 그러면 지금은 그나마 뭐 금리 인하 얘기로 채우고 있고, 지금은 그나마 2분기 실적 바닥록 얘기하고 있는데, 7월달 하반기엔 뭘로 채우려고요? 7월달 하반기에는 영국의 브렉시트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예. 여기에 관련된 내용이 뭐 나왔냐면 두 나라가 만나서
뭐 어떤 협상을 한다 이게 아니라 그냥 2주 안에 화웨이가 거래 재개할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예. 이제 우리는 어느 순간 한참 시간이 지나가면 아이고 저것들 미국과 중국 아직까지 쟤네들 저러고 있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트럼프 대통령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주요 후보들과 대선 가상 대결에서 완전 전패했습니다. 자, 미쓰리가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 재선 안 됩니다. 예. 안 될 거예요. 예. 제가 2019년 미국이 금리 인하할 거예요. 라고 이걸 가장 먼저 맞췄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점쟁이 빤스를 훔쳐 입은 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기본적인 그 마인드 그런 게 너무 불순해요. 그러니까 진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위해서 아니면 이런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라는 거를 빙자해서 오바마를 이기고 싶어 할 뿐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 저는 운명론도 믿고 그리고 반드시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복이 주어지고 나쁜 일을 하면 죄를 받고 그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에 뭔가가 이렇게 으쌰으쌰 막 포장하고 그랬는데 전 안 됩니다. 어떤 청취자님께서 미쓰리님 유료 방송 들었는데 근데 이번 유동성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란 변수가 있지 않냐라고 했는데 제가 거기다 뭐라고 댓글을 달았냐면 제가 약간 말을 좀 순화하긴 했는데 순화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트럼프라는 한낱 인간이 지금 유동성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요? 안 됩니다. 불가능해요. 자, 트럼프 대통령, 버니 샌더슨, 카멀라 해리스, 조 바이든, 엘리자베스 워런 다 패배했습니다. 자, 참 신기하죠. 증시가 이렇게까지 고공행진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민심이 등을 돌려요.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전형적으로 증시와 경제가 분리된 상태입니다. 이게 되게 여러분 웃겨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증시는 막 올라가요. 근데 경제는 되게 후져요. 이런 경우 저 20년 동안 되게 많이 겪었습니다. 흔히 편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증시 올라가면 뭐해? 지수만 올라갔지. 내가 갖고 있는 코스닥 종목은 안 올라갔어. 이거든가? 아니면 증시가 올라가면 뭐해? 나 주식 안 하는데. 나랑 뭔 상관이야?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가가 27,000포인트 이상 올라가서 고공행진하면서 나 경제 대통령이야. 자, 주식이 누구 때문에 올라갔습니까? 이러지만 그게 미국 국민들한테는 그닥 그렇게 감동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자, UBS에서는요. 이 연준 정책자들이 부정적인 경제 지표를 취사 선택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미국의 경제 지표는 양호하고 이런데 UBS에서는 7월 달에 금리 인하 예상하고 있고요. UBS에서는 50bp 인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지난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연설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확정되자마자 볼륨이 줄어들었던 50bp 인하가 다시 불거집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7월 31일 날 50bp 인하 안 하면 시장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이날 나온 7월 15일 날 나온 이야기는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민주당 주요 그 후보들한테 밀린다 이런 얘기 정도. 그리고 화웨이가 2주 안에 거래 재개 가능하다. 근데 제가 오늘은요. 어찌 보면 다른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해드리고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크게 해드리진 않았지만 여러분들께서 오늘 그러니까 지금 최근 좀 느끼셔야 될 게 뭐냐면 얼마 전만 해도 뉴욕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했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야기가 정말 미쓰리 얘기대로 그냥 한낱 에피소드로 그냥 조용히 이렇게 저기 구석에 가서 찌그러져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 미국의 경제와 미국의 주식시장과 미국의 어떤 그 국민들과의 약간 그 이질감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야, 지금 증시가 좋아. 지금 증시가 좋아도요, 여러분, 대한민국 2100포인트 못 가요. 제가 그랬죠? 증권사들이 7월 달에 썸머랠리 타령했는데, 미쓰리 생각에는 7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2100포인트 이하에서 끝날 것 같다고요. 대한민국 증권사 7월달 썸머랠리 얘기했던 증권사들 제가 얼마나 믿겠습니까? 아유, 저녀는 맨날 툭하면은 그냥 증권사 썸머랠리 타령하고 앉아있다고.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라도 여러분들을 대변해 드려야지. 여러분들은 그냥 아이고 애널리스트들이 그런가 보다. 그러면 아이고 맞췄네. 역시 애널리스트야 대단해. 그랬다가 만약에 못 맞히면 아이고 뭐 인간이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스타일이에요. 당당하게 주장을 못 합니다. 당당하게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목소리 그러니까 속된 말로 목소리 크게 지랄하는 게 뭐 당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근조근 논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요. 그냥 약한 사람들이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막 센 척하고 그거는 약하다라고 티내는 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뭔가 애널리스트든지 뭐 전문가든지 뭐 이런 사람들을 너무 높게 봐가지고요. 그냥 그 사람들이 맞히면 우와 이러고 못 맞히면 아이고 뭐 이 주식인데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많은 그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면서 웬만한 교수님들, 웬만한 증권 전문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겁나게 많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냥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직책일 뿐이고 자리일 뿐이지 그런 거와 실력은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그랬죠. 돈다방 미쓰리라는 프로그램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 무슨 SN 무슨 뭐 펀드 매니저 뭐 무슨 애널리스트 이런 건 아닙니다. 정말 산티나는 돈다방 미쓰리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진행자지만 저는 절대 굴하지 않다고요. 웬만한 증권 전문가, 웬만한 애널리스트, 웬만한 펀드 매니저 와도 아이고 펀드 매니저인데 미쓰리가 어떻게 이겨? 저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동안 왜 못 됐냐? 그동안 그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전문가가 까래면 까. 애널리스트가 매수면 매수인 거지. 개인들이 니네가 개미 주제에 뭐 개뿔을 알아.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모르셨던 겁니다. 자, 7월 15일 뉴욕 주식시장은 얼음을 깨지 않기 위해서 살금살금 걸었던 증시입니다. 대한민국은요, 아마 먼저 몸살일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 주 증시,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증시가 금리 인하라는 거 가지고 막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시장 대응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화요일 뉴욕 주식시장과 그리고 글로벌 이슈 체크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개인 투자자분들이 되셔야지만, 여러분 돈도 잘 관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래야지만 대한민국의 증권 바닥이 변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전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